여러분, 헝가리 태생의 무용가이자 주식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니콜라스 다비스를 아시죠?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의 저자입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패턴을 분석하여 박스 이론이라는 매매 기법을 개발했는데요. 이 이론을 통해서 그는 1950년대에 250만 달러라는 거액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저도 퀀텀이라는 주식이 박스를 돌파하는 순간 매수해서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이 박스 이론의 구체적인 투자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박스 이론이란 주가가 일정한 박스 내에서 움직일 때 그 박스를 관찰하다가 주가가 박스를 뚫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전략인데요. 그가 이 이론을 발견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1953년 공연 대가 관련해서 브릴런트라는 회사의 주식 6,000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식세계에 첫 발을 내디뎠죠. 불과 2달 만에 그 주식은 4배가 뛰어올랐습니다. 갑작스럽게 8,000달러의 수익을 맛보게 되었죠. 그는 이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증권 중개인을 찾아가는데요.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죠. 좁고 어수선한 사무실에 벽엔 낙서처럼 보이는 차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추천한 금강 주식의 배당 이야기에 매력을 느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금강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초보 투자자가 늘 그렇듯 그도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처음엔 예감이나 루머에 의존해서 거래하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었죠. 그가 깨달은 것은 투자는 계획과 지식이 없으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지에 의지하면서 전문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추천주를 매수한 후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이 이미 매도한 주식을 홍보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적은 수익이라도 만들어내면 파산하지 않는다. 그도 이 교훈을 철저히 믿고 실천에 옮겼죠. 1954년 11월부터 약 반년 동안 레이오니어 주식을 3번 매도하면서 매번 몇 달러의 이익만 남겼습니다. 전체 수익은 불과 1.89달러에 불과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격언, 적은 수익이라도 만들어내면 파산하지 않는다가 사실과 반대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적은 이익만 쫓다 보면 결국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그가 진정으로 공감한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라라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투자 원칙입니다. 하지만 쉬워 보이는 이 말도 실천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싼 주식을 찾아 장외 주식에 도전했죠. 하지만 큰 리스크로 수익이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비스는 서류상으로 완벽한 기업, 대차 대조표도 훌륭하고 미래 전망까지 밝아 보이는 종목에 투자를 했습니다. 주가는 전혀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 찾아낸 종목이 바로 존스앤러플린인데요. 퍼와 같은 주가 지표와 기업 등급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1955년 9월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참사였죠. 주가는 급락했고 무려 9,000달러에 넘는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충격으로 주식 투자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기 위해 다시 시작해야만 했죠. 마치 감옥에서 탈출구를 찾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주식 데이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텍사스 걸프 프로듀싱이라는 주식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석보다는 단순히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단타의 유혹을 이겨내며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약 5주 후에 잃어버린 돈 9,000달러의 절반의 손실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업 실적, 주식 지표, 이런 분석이 정말 필요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복구한 주식은 단순히 오름세라는 이유로 산 것인데 이 단순한 질문이 그를 새로운 투자 이론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박스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비스는
운으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는 자신의 투자 방식을 돌아보며 어떤 방식이 진짜 효과적이었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같은 기본적 분석은 실패로 이어졌지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놀라운 성과를 얻었던 거죠.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 몰입한 그는 어느 날 M&N 우드워킹이라는 주식을 발견했습니다. 1955년 12월 이 주식은 15달러였는데요. 연말이 되자 23.63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후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하자 26.63달러에 500주를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33달러에 매도하면서 2866.62달러의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음에도 성공한 이유는 바로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다가 바로 박스 이론을 고안해냈죠. 쉽게 말해서 주가는 일정한 박스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상승 종목은 일정한 리듬을 타면서 박스를 벗어나 위로 올라가는데요. 박스 내부에서 변동폭이 적으면 해당 주식은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확실한 상승 흐름이 있는 주식을 찾아냈죠.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는 루이지애나 랜드 앤 익스플로레이션 차트를 보면요. 50달러에서 56달러로 움직이는 박스 1번이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박스 구간인 63에서 70달러로 상승하면서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이때 매수 타이밍은 두 번째 박스가 시작되는 지점 61달러이지만 타이밍을 잡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비스는 결국 시기를 놓치고 안타까운 마음에 65달러에 매수를 했죠. 하지만 결국 이게 상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비스 거래를 돕던 중개인은 지정가의 자동 매수 주문을 걸어두는 방법을 추천해줬습니다. 이후로 그는 자신의 박스 이론을 활용해서 3번의 성공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알레제니 루디엄 스틸 주식을 45.75달러에 200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3주 뒤에 51달러로 매도했죠. 또 다른 종목에서도 적절한 타이밍 매도를 하면서 총 244.36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성공적인 거래가 되었죠. 하지만 매번 성공적일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거래에서는 박스를 돌파하자 바로 하락하여 다시 오를 거라 믿으면서 손실을 키워갔습니다. 결국 자신의 박스 이론을 너무 믿고 고집을 부리다가 이전에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날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다시 3번에 걸쳐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날려버린 것이죠. 그 후 그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손절매 주문을 함께 걸어두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잘못된 투자라는 느낌이 오면 빠르게 손실을 줄이고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도록 말이죠. 물론 가끔 손절 후에 주가가 다시 오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어 기다리는 것보다 큰 손실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살 기회는 생긴다는 거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익이 손해보다 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실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주식이 조금만 올라도 조급해서 바로 팔아버리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비스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르는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내려갈 때는 손절매 주문을 설정해 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하락세가 오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매도 시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최고점에서 팔고 싶어 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누가 주식이 정확히 정상에 올랐는지 알겠습니까? 마치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가 200회 공연 후에 끝날 거라고 예측한 것과 같습니다. 공연이 300회, 400회가 될 때까지 계속 인기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추세가 반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비스가 로릴라이드 주식을 어떻게 거래했는지 매수 매도 시점을 보겠습니다. B 지점에서 매수했다가 C 지점에서 전량 자동 매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 오르자 E 지점, F 지점에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손절 매가는 36달러로 설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G 지점이 되었을 때 더 좋은 종목이 나타나 전량 매도하면서 21,000달러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 컨트롤입니다. 공포, 희망, 탐욕 같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조절이 필요하죠. 쉽지 않지만 성공적인 투자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퀀텀이라는 주식이 박스를 돌파하는 순간 매수를 했는데요. 12월 18일 57만 8천 원의 작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수익률은 4.51%인데요. 이날 이 주식은 153.0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자동 손절 매매를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미래에셋 카이로스 해외 주식 서버 자동 주문 창인데요. 매수, 매도 가격을 설정한 후에 반드시 실행에 체크해야 설정이 저장이 됩니다. 요즘 양자 컴퓨터 주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퀀텀 주식이 왜 상승했는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퀀텀은 엔비디아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를 발표했는데요. 이 기술이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생명과학 분야에 여러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퀀텀은 마이리드라는 올플래시 파일 시스템을 위해서 새로운 병렬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시스템은 엔비디아의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기술을 완벽히 지원하면서도 고객이 손쉽게 새로운 GPU 노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AI와 머신러닝 같은 작업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존 파일 시스템은 데이터 처리를 할 때 CPU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된 클라이언트는 RDMA 원격 직접 메모리 액세스 기술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GPU 메모리로 바로 보내줍니다. CPU를 우회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 기술 덕분에 고성능 GPU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고 대규모 AI 모델 학습이나 데이터 시각화 작업 같은 GPU 중심 작업이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AI나 생명과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규모 데이터셋을 처리하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죠.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의 이미지 분석 같은 복잡한 작업이 훨씬 빨라지겠죠. 그리고 유전체 분석처럼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퀀텀은 이번 기술 개발로 고객들이 더 유연하고 빠르게 작업 효율을 대폭 늘려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퀀텀의 호실적 효과도 보겠습니다. 퀀텀은 이번에 긍정적인 재무실적을 발표했죠. 조정 에비타 손익분기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비갭 운영 비용을 9% 줄이는 데 성공했죠. 이건 회사가 효율적인 경영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수익성이 나빠서 2022년 이후로 적자를 이어왔습니다. 심지어 매출도 지난 10년 동안 감소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준 것이죠.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퀀텀이었지만 이번 발표 덕분에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한다면 과거의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고 새로운 성장 궤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다 보면 내 자신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가 있죠. 다비스의 박스 이론처럼 명확한 전략을 세우고 규칙을 지키며 투자하면 수익은 반드시 따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손절매 설정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는 습관을 길러나가 봅시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